보이시죠? 여기 이제 그 십성표죠. 십성을 말하는, 십성이 이게 이제 육친이라 그래요, 육친, 원래는. 사주에 있는 것과 말을 원래 그냥 간단하게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도움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만요. 육친이란 얘기 들어보셨고요. 십성이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친과 십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육친과 십성인데, 이런 원리 개념부터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긴 얘기하면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얘기하면, 또 회사 또 이상한 얘기하네. 이러니까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육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그 육자도 있잖아요. 육자도, 여기서 또 다시 궤변을 얘기하는 육자도, 여선육자를 쓰는데, 여선육이 아니죠. 근데 고기육자를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편제에 대한 얘기하는데, 오늘 비견이 이제 일간하고 같은 거죠, 일간. 이게 이제 일간하고 같은 거니까, 비견이 편제를 만나는 거죠. 이 비견이 편제를 만나면 자, 이게 이제 10개 천간, 10개 일간적 관점에서, 간목이 무토를 만나는 것도 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이 기토를 만나는 것도 편제고요. 병화가 경금을 만나는 것도 편제고요. 정화가 신금을 만나는 것도 편제고요. 그죠? 무토가 임수를 만나는 것도 편제죠. 자, 이 편제적 개념이 우리가 편제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이 10개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운 얕다 했을 때 간목이 무토를 만난 거, 기토가 을목이 기토 만난 거, 병화가 경금 만난 거, 이걸 다 그냥 통틀어서 똑같은 입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목이 무토 만나는 거하고 병화가 경금 만나는 걸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달라요.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하면, 간목이 무토 만나는 거는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병화가 경금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편제더라도 좋은 편제가 있고 나쁜 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편제라는 자체는 내 거 아닌 남의 저물인데, 간목이 무토 만났을 때는 전혀 이게 내 거로 쓸 수 없는 편제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병화가 경금 만나는 그래도 내 거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지가 많이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어지면은 이 10개 천간이 다른 입장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편제니까 큰 돈 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십성으로 재성이 어쩌고 편제가 있고 정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뭉텅그려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그런 학습적 방법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공부한 지 2년, 3년 돼가면 이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무식하게 공부했구나, 내가. 아니,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걸 좀 알려주면서 공부를 시키지. 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개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일간이 편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재물이고 뭐고 이렇게 배운 거를 다시 수정해서 2년, 3년 후에 다시 수정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식한 공부를 했는데 다시 수정을 얼마나 또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한 번 딱 사람이 입력한 거는 수정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시간이 더 걸려요. 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학습이 잘못된 부분들이 대한민국 사주학에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섬세하게 간목이 무토 만나는 거, 을목이 기토 만나는 이 자체로서 얘기하지, 편제 자체에 대한 하나의 통용된 언어로서 얘기하는 거, 언어. 단지 그냥 이 자체로서 사주풀이가 아니라, 편제라는 사주풀이가 아니라, 그냥 언어로서 그냥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간목이 무토 만났을 때와 병화가 경금 만났을 때 관점에 이 섬세한 관계학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이거죠. 요거,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주는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겁재, 큰 부자 사주는 이제 겁재가 만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이 주제,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큰 부자 사주는 겁재가 만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사주 원국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겁재가 만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대근님 오늘 또 흥미진진해요. 네, 반갑습니다. 저런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그래요. 비난하지 않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좀 힘이 나네요. 저런 말씀 해주시면 저는 좋죠.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드리는 말인데 제가 왜 저기를 하겠습니까? 도움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런 얘기하면 더더욱 힘이 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큰 부자 사주는 겁재가 만든다. 왜 이게 간단한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일까? 왜 저 얘기가 나왔을까? 왜 저 말에서 큰 부자 얘기가 나와? 큰 부자는 왜 겁재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한번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한번 봅시다. 경쟁력. 어쨌든 누가 좀 명쾌하게 좀 얘기 좀 해볼 분 없나? 좀 더 계속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의 걸 뺏는 힘이 강해서. 자, 일단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남의 걸 뺏는 힘이 강하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좀 더 합당한 얘기. 은시원리 정인이 도와준다. 정인이 도와준다. 저건 좀 약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인이 도와준다. 겁재라면 뺏어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지금 바라는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틀렸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다 맞는 얘기는 좀 더 합당한 얘기. 이제 오늘 주제, 큰 부자 사주는 겁재가 만든다 그랬는데, 왜 저 말에 대한 얘기 할까? 뭐 아쉬운 무슨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체프린, 오래건 왜일까요? 뺏길 것 같아. 미리 통 크게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원리적 개념에서 제가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원리적 개념이라는 게 여기서 제가 풀어갈게요. 요 원리 틀에서 풀어갈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네, 봄날리 반갑습니다. 상대안이, 묻고 따블러 가는 것도 같고요. 그 오대근이, 잠깐만, 오대근이 생일을 나중에 제가 오픈한 거 있어요. 재밌네. 오대근이 이따 제가 사주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재밌네. 묻고 따블러 가. 맞아. 하여튼 그것도 있고. 틀린 말은 없어요. 지금 제가 외우는 게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이에요. 편재, 남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네, 일단 그것도 맞는 말. 그것도 많이 접근했어요. 많이 접근했어요. 근데 이제, 왜 큰 재물과 겁재의 관점이 왜 있을까? 남을 이용할 수 있는, 그건 욕구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제, 맞아요. 저 말이 거의 뭐 90% 이제 근접했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이거죠. 이게 이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남을 이용하는 능력, 요 나왔으니까 다 나온 건데, 사실은 다 나온 건데, 봄날리면서 잠깐만, 현재를 생하니까. 겁재는 비견보다 강력한 거죠. 그냥 타인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가져오는 차이. 강하다, 약하다. 뭐,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이론적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 건데, 이제 일단은 큰 재물은 편재를 의미하지 정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 관점을 얘기할 때, 편재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생각하면 좀 더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죠. 자, 보면, 자, 겁재는 보면, 여러분 같이 보면요. 정기숙 님이 관을 도와줘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비견 있고 겁재 있죠? 비견은 양양,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양양, 그렇죠? 여기는 양,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비견이 일간일 때, 갑이 비견이라는 얘기고, 을일간일 때, 을이 비견이라는 얘기예요. 병일간일 때, 병을 만났다는 거고, 겁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기초적인 부터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겁재는 갑이 을을 만난 걸 얘기한 거고, 병이 정을 만난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겁재죠. 일단 이런 거 알죠?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하면, 에이, 뭔 얘기하는 거야? 심심하게.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이잖아요. 요게, 이 편제가, 그쵸? 편제가, 그러니까, 겁제 입장에서 편제가 정제가 되는 거죠. 겁제 입장에서 편제가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겁제가 있는 사람은 큰 재물이 작은 재물로 느껴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비견인 사람은 편제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편제가 편제이기 때문에, 자, 비견이 있거나 일간이 이 편제 재물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내 수중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재물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간과 비견만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이 그게 이제 사업적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내가 거느리지 못하니까 어디로 흐르냐면 이제 일종의 운영하지 않는 자금으로 흘러죠.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죠. 운용 자금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쪽으로 흘러죠. 부동산은 내가 운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산을 사놨는데 땅을 사놨는데 그게 땅값이 올라갔다. 그건 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땅 부자라는 개념하고 겁재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겁재는 땅 부자가 아니에요. 겁재는 절대 땅으로 가지 않아요. 물론 우연찮게 겁재에서 순간적으로 물론 투기성 땅은 살 수는 있어요. 자, 이건 오늘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자, 겁재는 투기성 땅은 살 수 있지만 기다리는 땅은 사지 않습니다. 10년 걸려 20년 걸려 이런 땅 사지 않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겁재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러니까 비견의 입장 사람들은 큰 재물을 운용하는 자체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운용. 이 운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식하는 것과 펀드회사에서 수천억을 굴리는, 수천억을 굴리는 펀드회사 직원과 차원이 다르죠. 액수 굴리는 차원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주식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들여다보는 종목이 다른 거죠. 또 세상을 보는 거시적 관점에 경제가 돌아가는 관점도 보면 다르고, 채권이든 뭐든 그 일종의 파생상품이 그 외적인 거에 대한 전판적인 세상 흘러가는 전반적인 보는 눈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 한 종목 그냥 그게 오르락내리락 이것만 쳐다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견은 단지 한 종목 그냥 몇 개 종목 그냥 그것만 갖고 오직 그 종목 얼른 적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사지만 자산운용사라든지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수천억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를 수익을 누리는 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액수가 크니까. 그렇지만 1%, 2%라도 어마어마한 재물이잖아요. 큰 천억이 1% 해봐야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점인 거니까, 개념적으로 일간과 비견인 사람들은 돈을 운용하는 어떤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거에 대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여지의 어떤 에너지 소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갑자기 액수가 커져버리면 감당 못해요. 그거.
일종의 이제 감당 못하면 결국 손들게 되면 결국 다 날아가는 재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겁재는 곧 뭐다? 겁재는 겁재 입장 편재가 정제가 되기 때문에 큰 재물이 그냥 쉽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케일적 개념 본질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큰 부자라는 자체는 이 말에 또 맹점이 있어요. 큰 부자라는 어떤 말에 맹점이 있는데, 큰 부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누리는, 내 가정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 누리는 재산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여유 있게 사는, 여유 있게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이제 비견적 개념의 재물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벗어난 게 뭐냐면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비견이 있는 사람이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입장은요, 빚이 거의 없어요.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빚이죠. 그러니까 그 빚이 그냥 빚 귀찮아 갚아버릴래, 그러면 뭔가 조금 떼어내가지고 갚아버린 끝.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비견의 개념의 빚이에요. 나 빚 이거 귀찮아 죽겠어, 그냥 갚아버릴래,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적은 재물이 있는데 빚 갚으려면 그냥 이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빚이다 그러면, 남들은 뚝 떼서 얼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요즘 그런 사람 많죠. 하우스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 빚이라는 자체가 감당 못하는 빚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빚도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빚도 자산에 속하잖아요. 그죠? 부채 플러스 자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근데 경제용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사업자는 부채라는 자체가 감당 못하는 정도의 부채로서 운용하는 능력 자체가 바로 편제예요. 그 편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겁재에서 나와요. 그래서 큰 부자 개념이 그렇게 형성돼요. 우리가 보는 그야말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형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외형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밖에서 보여주는 외형적인 부분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다 부채 더미에 올려있는 거죠. 나라 경제가 조금 잘못돼 그냥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많잖아요. 옛날 IMF 도 그랬지만 결국은 나라가 좀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상상 못하는 큰 돈을 움직이는 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 법인 모든 회사들은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는 거. 일단 법인 돈은 다 법인 자체로서 운영되는 거지 개인이 쓸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로 빼돌린 돈이 많기, 그런 식으로 뒷돈 굴려가지고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큰 재물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 개인이 빚 없이 누리는 부자. 그게 비견이고요. 겁재는 빚이 감당 못할 큰 빚을 지어 그 빚 속에서 내 자산과 포함된 형태에서 큰 재물을 운용하는 사람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재물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죠. 큰 재물을 누리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래서 겁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언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망할지 모르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겁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큰 재물을 누리는 능력은 겁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비견으로서 움직여지는 거는 그냥 내가 감당 가능한
빚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감당 가능하고 내 개인적 운용이 가능한 정도의 재물을 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죠. 그래서 겁재 있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할 줄 알죠. 그러니까 자, 비견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견은 견자가 어깨견이죠. 어깨동무라는 거죠. 어깨동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사람. 어깨동무라는 게 친구, 동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깨동무, 동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깨견자 써서 함께 가는 사람, 방향을 함께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견 조율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동업자 정신으로 가는 거니까 크게 부딪힘이 없지만, 겁재라는 자체는, 그래서 비견은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어깨동무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근데 겁재는 양방향으로 가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내가 이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는, 겁재가 있다라는 건 오른쪽 왼쪽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갈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있고, 좋은 쪽으로 골라서 갈 수 있다. 결국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갈 수 있는데, 내가 일간이 왼쪽이면 겁재가 오른쪽에, 그러면 겁재를 쫓아 내가 겁재의 모습을 보이고, 그게 어떤 거예요? 자, 이거죠. 겁재라는 자체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얼마 전에도 이제 보니까 뭐 그런 제안, 해줄게, 예를 들어서 투자, 요즘 투자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해서, 얼마, 예를 들어 수익을 크게 내줄 테니까, 누구야, 그 가수 누구 포함돼 있잖아요. 가수 누구 포함돼 있고, 그런 같은 임창정 씨인가? 근데, 말하자면 그 수익을 크게,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줬는데, 한 달 만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수익 내줄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겁재거든요. 이 겁재가 있는 사람은 그거에 혹해요. 그러니까 나 1억을 줄 테니 1억을 투자해봐. 내가 한 달 안에 1억 너한테 만들어줄게. 이건 겁재거든요, 이게. 내가 그쪽으로 한 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 사주에 을목이 있어요. 사주에 월간에. 그러니까 을목이 떠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을목이 된 거예요. 을목을 쫓아간 거거든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을목 자체에 대한, 내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간목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 1억 집어넣어주면 1억을 주겠다는 그 혹한 마음에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겁재적 작용력은 어디까지나 탈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짜 없다라는 말이 정확한 건데, 공짜는 없어요. 모든 게 정확한 가격이 다 세상에는 모든 가격이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지구상에 그 모든 것 다 이미 다 가격화돼 있어요. 그 가격 없는 가격으로, 말도 없는 가격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는 무조건 다 겁재예요. 겁재라는 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갑자기 내가 겁재작용에 의해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이 자체가 결국은 결과는 뻔하다. 답이 나왔다. 그렇죠. 우리 범날님께서 역주행해서 간 건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어느 정도 개념적인 설명.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면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길게 더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또 머리 아프니까 사주 봐주는 시간으로 할게요. 사주하면서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간목일간이 을목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겁재하고 간목일간이 여기에 묘목이 있는, 월지에 묘목이 있는 겁재하고 똑같이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여기가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겁재죠. 이거 똑같이 본다고요. 병화일간이 정화가 있어요. 이 겁재하고
여기가 오화 있는 겁재하고 지지에 오화 있는 겁재하고는 이건 달라요. 이 겁재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똑같이 겁재로 해석합니다. 이건 달라요. 이런 부분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마저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선생들도 문제 있는 거고, 천간에 있는 겁재하고 지지에 있는 겁재가 어찌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천간 겁재를 얘기한 거예요. 지지 겁재는 그렇지 않아요. 지지 겁재는 같은 사람의 개념하고 이런 거 다 개념이 달라요. 지지는 내 스스로가 갖는 하나의 욕심적 관점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정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천간적 개념에서 비겁재가 들어오는 작용하고는 지지하고는 나타나는 형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제가 학습을 위한 학습을 하면, 저는 항상 싫어하는 게 있죠. 뭐요? 이론을 위한 이론은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이론을 위한 이론은 하지 않아요. 결국은 항상 이론은 뭘 위해 존재한다? 이론은 실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단지 이론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는 소설책 쓰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설책. 실제로 소설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